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밤사이의 이슈가 정말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큼직큼직한 덩어리들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감세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중동발 이슈도 다시 한번 좀 재점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죠. 자, 우선 ETF 좀 시장 분위기를 따지기 전에 WTI가 오늘 뉴욕 증시 마감 기준으로 73달러 선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좀 장기화가 되면서 ETF 쪽에도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 개발 제재를 목적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시장의 불안 심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면전으로 확산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이상을 통과하는 핵심 해상 루트로서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의 추가 급등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유가 추가 급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지정학적 충격을 어느 정도는 일정 수준 잘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상황이 더 비관적으로 전개된다면 이렇게 좀 원유 ETF들이 많이 상승하는 듯 이상을 넘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 달러 생각이 좀 나네요. 역시나 좀 밤사이에도 달러 인덱스가 98.8, 벌써 99선까지 턱밑까지 추격을 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환율 변동성도 우리가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환율 변동성도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변동성 확대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옛달러 달러 강세 압력이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흐름은 다소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꾸준히 유입되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약달러 포지션을 역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당분간은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거나 또 전면적으로 확대가 될 경우를 가정해보면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달러에 이어서 또 다른 안전자산이죠. 이 금 가격도 좀 함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금 가격 밤사이에 잠깐 좀 빠지는 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만 지금도 다시 한번 좀 약간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온스당 3,400달러 선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주요 원자재 흐름도 좀 ETF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유와 다양한 환율에 더불어서 금, 은, 은 등 다양한 원자재 가격으로 강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석유와 천연가스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이렇게 추가 상승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리스크 해지 수단이면서도 산업 수요 측면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은과 백금 또한 여러 가지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산업금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자재 시장은 안전자산과 그리고 산업 수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자재 ETF가 분산 투자라든지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좀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 심리가 역시나 이런 장세에서는 좀 무시 못할 그런 변수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번에 말씀을 주셨던 유가라든지 금 이런 것들이 6월 ETF 수익률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탑 5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6월 한 달간 수익률이 좋았던 미국 ET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란이 세계 석유의 운송의 5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계속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 추종 관련 ETF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LP ETF가 3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브렌트 오일 펀드 LP ETF가 위치했습니다. 다음은 조용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소 ETF입니다. AI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수소의 대체 에너지 부각,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등 주요 종목의 강세,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정책 지원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X 하이드로젠 ETF가 2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 등 그리고 또 중동 갈등 격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은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위에 스프로트 실버 마이너스 앤 피지컬 실버 ETF가 5위에 iShares MSCI 글로벌 실버 앤 메탈스 마이너스 ETF 등 은에 투자하는 ETF가 순위의 마지막을 장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금이랑 뭐 유가, 은 이런 원자재 쪽에 특히나 좀 이번에는 집중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네요. 반도체가 약간 이렇게 주도를 하던 시장에서 살짝 6월에서는 좀 재편을 하던 그런 흐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서학개미지만 국장에 최근 투자를 합니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서 국내 증시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TSLL이라든지 스파이, QQQ, 미국 국채 관련 ETF들 인기 상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달러 약세 흐름과 더불어서 OBBB,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섹션 899조항에 따라 최대 35%의 징벌적 배당세율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서학개미들의 투자 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또한 그리고 또 자본시장 개혁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달러 자산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국내 증시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이 코스피가 상당히 뭐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상당히 좀 그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죠. 뭐 트럼프 감세안이 미국 주식 배당에 뭐 35%의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이슈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저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참 궁금할 것 같네요. 네,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인 서학개미라고 하죠. 이 투자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심각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5% 수준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가 최대 3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로 통해서 발생하는 재정 공백을 외국인 배당세 강화로 메우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현재 상원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한국이 보복성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서학개미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미국 산업계에서는 해외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에 따른 산업 전반에 타격을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곧 노후 자산이라는 점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대응 시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뭐 타코를 좋아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어서 내일 이제 6월 FOMC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19일 새벽 3시에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CME 패드워치 툴 97.3% 확률로 거의 뭐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변동될 사항 없을까요? 네, 최근 CPI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지표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
상황입니다. 연준은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점도표를 보시더라도 연내와 내년 각각 2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향후 몇 달 내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수위와 그리고 뉘앙스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처럼 당장 금리를 인하할 긴급성이 없다고 보여지면 전략적으로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공개될 FOMC 의사록과 점도표를 체크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요. 확정적인 베팅보다는 충분한 분산 투자와 방어적인 자산 배분이 보다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좀 나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방어적인 투자가 현재 변동성 가득한 장세에서는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유가가 살짝은 튀었다 보니까 이게 좀 파월 입장 측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금리를 동결할 만한 명분이 될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파월 입장에서는 크게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명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시장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좀 중국 쪽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간 좀 최근 단기적으로나마 내수가 약간은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도 보였었는데 이 ETF 전략 실제로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현재 중국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올해 들어 중국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노리면서 어떤 ETF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딥시크 등장 이후 중국 AI 및 첨단 기술 분야가 재평가가 되었고, 특히 중국 대표 기술 기업들은 미국의 M7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면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내수 중심 시장 수요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시장은 기술 통제라든지 산업 규제,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 등에 매우 민감한 구조임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든지 유예된 관세가 다시 고율 관세로 재도입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이 갈 수가 있겠고요.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다는 것도 주요 리스크 중에 하나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재정 부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산업 생산과 수출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CSI 300이라든지 항생테크, 과창판 등 대표적인 지수형 ETF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전기차, 로봇 등 테마형 ETF를 혼합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 접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중국발 ETF도 상당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상당히 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제가 방금 이 동향 차트를 봤는데 6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어제 그리고 그 전전 거래일 딱 이 거래일만 좀 외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ETF 시장도 좀 비슷하다고요. 상당히 좀 유입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5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ETF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그러니까 티커론 EWY인데 이 ETF에는 이달 들어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ETF는 국내 증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ETF에 투자할 때 한국에 투자할 때 주로 활용하는 ETF인데요. 이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시를 외면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라든지 원화 약세, 그리고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 같은 분위기 반전과 자금 유입 배경에는 새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집행과 주주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 추진, 그리고 반도체 및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EWY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유입이 또 대형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요. 이러한 대형주의 주가 상승이 코스피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투자의 매력도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이게 좀 이제 특별한 허니문 이슈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가 어제 한번 이 주요 선진국들 중 증시 이 수익률을 한번 쫙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 증시에 정말 대적할 만한 그런 지수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좀 한국 ETF 내에서도 좀 수익률 경쟁이 쟁쟁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 탑 5 누가 차지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6월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한국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내 방산주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결과 타이거 K 방산우주 ETF가 1위에 그리고 2위에 플러스 K 방산 ETF가 4위에 소울 K 방산 ETF가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명령에 달아오르던 원자력 관련주가 미국 원전업체 오클로가 한국 수력 원자력과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군기지 등의 전력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원자력 테마 ETF들이 순위권에 등극하며 3위에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5위에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가 위치하였습니다. 역시나 이 방산과 원자력이 상위권을 석권을 해줬네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히 더 관심이 필요한 섹터나 또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6월 들어서 ETF 전략 이런 식으로 한번 쌓아봐야 한다.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이벤트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요 기반과 또 정책 수혜 가능성을 중심으로 ETF 섹터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우선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는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수출 확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ETF의 섹터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여기에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면서 정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 관련 섹터도 이렇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운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해운 섹터 역시 반사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관련 테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내적으로는 하반기 민생지원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죠. 이를 중심으로 외식, 유통, 그리고 소비업종으로 전반적인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주주환원 테마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변화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 이런 이벤트에 흔들리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수요 흐름을 고려해서 예상 수혜 섹터에 투자에 선제적으로 접근해 보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뭐 석유, 내수 관련 테마도 함께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겠고요. 또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관련된 이슈들 지속적으로 좀 트래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